다시 귀가하는 중. 아니, 저녁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엄청 쌀쌀해지고 있는데, 이 느낌은 마치 겨울을 앞둔 날씨 같아. 3월도 지금 다 막바지에 이르렀고 4월이 오는데 마치 겨울을 연상케 하네. 아니, 날씨가 딱 겨울이 올 것 같은 느낌이야. 딱 이맘때쯤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한다. 가을 끝자락? 그런 느낌? 지금 시각이 6시니까 한 7시 반이나 8시쯤에 숙소에 도착할 것 같은 예상인데, 빠르게 한 끼 해결하고 기타 연주를 좀 해봐야 되겠네. 속옷을 하나 여분을 더 살 거거든요. 일단 혹시 몰라서 속옷 착용감이 안 좋으면 또 그래서 괜히 두 번 샀다가, 그러고 보면 참 예민해, 까칠해. 양말 하나, 속옷 하나까지도 착용감이 안 좋으면은, 패션도 패션이지만 아무리 속옷이라도 패션도 패션이지만 착용감이 안 좋으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용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고 행동하는데 마음에 들어야 모든 활동 및 생각들도 훨씬 더 풍요로워지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사소한 것 같아도 나한테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났다가 얼어 죽게 생겼어.
오늘 약국이 문을 다 닫았던데 연골에도 하나 살려고 했더니 조만간 피부과에 다녀야 되겠어. 다시 또 아까 생각을 이어서 인간은 왜 사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나 싶기도 한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조깅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물론 어떤 생각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많은 철학가들은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다. 그래서 가능한 산책을 할 때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그런 길을 나는 걷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이렇게 산책하는 걸 즐기는 편인데, 역시 나도 사색, 조금 좋게 설명하면, 표현한다면 사색에 빠지고 싶어서 산책을 하는지도 모르지. 공강 삼아서 산책이라 운동하는 뭐 점도 없지 않지만, 여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개가 짖는다는 거. 여기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제 웬만하면 익숙해져 있을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멀리까지도 아니고 아까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좀 이 떠오른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가정을 꾸리고 나면서부터는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딸, 나의 아들, 그 다음 순으로 뭐 부모님이나 형제가 떠오르긴 하지만 거기까지 생각을 미치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가깝게 나의 아내와 나의 딸, 그리고 나의 아들, 어찌됐든 통상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 세상을 가장 먼저 떠나겠지만 특별한
뭐 변수가 없다면 그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나는 보는데, 나보다 먼저 뭐 아내가 떠난다거나 자식이 먼저 떠난다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니까. 부모님이야 나보다 일찍 돌아가실 거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나의 아내나 나의 딸이나 나의 아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왜 사는가,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아내와 그리고 자식이 먼저 떠오른다. 물론 그 이면에는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단 한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쓴 적이 있었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에도 시간을 허투루 쓴 적이 있었던가? 난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나 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술도 원래 못 마시긴 하지만, 글쎄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쓸데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휴일날 할 일이 없어. 뭘 할까 하다가 술이나 한잔 할까 해서 수다를 떨면서 술을 한잔 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름 괜찮긴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별로 나는 할 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런 시간이 정말 싫던데, 누군가의 약속을 잡고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약속 시간이 정해지면 그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부담감이 있더라고.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집중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누군가의 약속을 잡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들이 나는 좀 부담스럽고 싫더라고.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시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어서 뭘 할까 고민하면서 시간을 때우기에 할 일 없이 어떤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차라리 정 그렇다면 잠이나 자두는 게 더 낫겠지. 에너지를 비축해서 다음 나아갈 활동이나 어떤 생각들을 더 활발하게 해서 차라리 휴식을 취하는 편이 낫다. 그렇게 해서 수다를 떠는 것도 여가 시간을 보내는 하나의 즐거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서는 뭐 어떡하겠어. 술을 마셨으니까 좀 피곤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잠을 청하겠지. 어쨌든 나는 체질적으로 그런 게 별로 달갑지가 않다.
난 숙소에 돌아가면 오늘 뭐 늦게 일어난 것도 있지만 오늘 하루 한 끼를 또 때운다. 그래서 때운다는 표현이 맞겠지. 아무튼 한 끼를 해결하고 기타 연주를 할까 한다. 이 길인데 길을 밭처럼 세우네. 생각보다 타인들은 왜 우리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만큼 타인은 너에 대해서 별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잠시 스쳐가는 시선일 뿐이지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타인의 시각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고 타인의 시선이 너무 거부감이 들지 않은 선에서 타인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은 채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들로만 채우고 간다. 한동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들으니까 연예인들 소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나한테 집중하기도 시간은 부족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잠이나 자겠다.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을 활용하겠다.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하나의 각본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어떤 영화의 주인공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물론 각본이고 대본에 의한 어떤 주인공에 대한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그리고 주인공들은 항상 어떤 측면에서는 고독하다 갈까 외롭다 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고 자기가 목표한 바 혹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하지.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외부의 접촉과 혹은 타인과의 접촉이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같이 마치 졸린 듯한 눈으로 휴식을 취한다. 예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쥐 구멍으로 들어간 쥐를 그 구멍 옆에서 쥐구멍 옆에서 장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태로 가만히 웅크리고 앉은 채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쥐 구멍으로 들어간 쥐가 언젠가는 들어갔으니 나올 테니까 나오게 되면 그 순간을 포착하고 그동안 아껴두었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면서 순식간에 모든 순발력과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 쥐를 낚아챈다. 이게 모든 주인공들의 특징이고, 그리고 목적한 바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은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는 형태로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린다. 내가 한때는 어렸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논길을 걷다가 우연히 개구리 한 마리와 벼이삭에 붙어있는 잠자리를 보았어. 한참 동안 숨죽인 채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지. 잠자리는 몇 번 벼이삭에 앉았다가 다시 어딘가로 날아갔다 다시 앉았다가 하면서 몇 번을 날아다니다가 다시 앉았다가 하더라고. 그리고는 이내 안심했는지 벼이삭에 딱 앉고는 몇 단계에 걸쳐서 폈던 날개를 조금씩 접더니 그 단계별로 접더라고. 그냥 접는 게 아니라 딱딱딱딱딱 해서 아래로 충분히 주변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할 때 완전히 날개를 접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그 단계별로 날개를 펼쳐서 다시 비상하기 위해서는 날개를 펼쳐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순식간에 갑자기 날아야 할 때는 날개를 펼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개구리는 숨죽인 채 그걸 기다리더라고. 잠자리가 다시 날아갔다가 붙고 하는 걸 기다리고 다시 앉았음에도 날개를 완전히 안심하고 접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 그러더니 완전히 접었을 때 그 순간 찰나에 개구리는 온 순발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혀를 내밀면서 점프하면서 잠자리를 낚아채더라고. 나는 그 모습에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어. 여기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회가 다가올 때 온 에너지를 퍼붓고 온 순발력을 총동원하기 위해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비축하면서 그렇게 차분히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그렇다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한 곳에 집중하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막 초집중력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졸린 듯한 눈으로 최소한 에너지로 그 목표를 바라보다가 기회가 포착된 순간적 에너지를 쓴다가 이 말에 내가 하고자 한 말이 요점이야. 이건 별개의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왜 독고탁이라는 인물이 있지, 만화 주인공. 독고탁은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외에는 늘 졸린 듯한 눈으로 멍하니 그렇게 항상 있다가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눈이 빛나면서 에너지를 발휘하는 습성이 있었지. 물론 이건 만화상의 어떤 또 대본상의 요소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에너지의 천재적인 활용이다. 평상시에는 졸린 듯한 눈으로 에너지를 최소화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하는 것. 하나같이 내가 지금까지 예로 든 것들은 주변 환경 속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 개구리가 잠자리를 낚아채는 모습, 그리고 어떤 주인공이 결정적인 순간에 최대의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도 또한 그렇고, 인간에게 한 인간이 있어서도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온몸에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 삼국지에도 보면은 지금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인내심과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경쟁자가 혹은 타인들이 자신을 의식하고 경쟁 상대로 받아들일 만큼 티를 내지 않는 것.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해 완전히 사로잡는 것.
팔이 아프네. 손이 시렵네. 날씨가 춥다니까. 내가 일부러 지금 살짝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오늘 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 주말마다 항상 산책을 갔다 오고 당귀를 샀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돌아오는 주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숙소에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괜히 야채를 사놓으면 시들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당귀가 땡기네. 당귀가 먹고 싶네. 하는 수 없지. 아까는 조용하더니 시끄럽게. 개들이 지으니까 집중이 또 산만해지네. 생각이 정리가 안 되겠네. 이 길도 가히 좋다고 했었는데 아까는 조용하더니.
이 길도 가히 좋다고 볼 수는 없구만. 조용히 생각에 빠져서 산책하기는 일부러 좀 평소 가던 길보다 좀 돌아서, 더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서 가고 있는데, 마을 하나를 지나치면서 개들이 너무 많이 짖네. 신경이 쓰이네. 이런 집단을 쌓아놓고 이 집단 사이로 석양이 지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에 어렸을 때나 보던 풍경인데, 그래서 모든 게 다 낯이 있는 걸까? 어디선가 본 듯한. 만약이 아니지, 시간이 점점점 흐르고 이런 시골까지도 다 도시화가 돼서 그 어디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볼 수 없는, 아니 이미 내가 이런 곳에 내려오지 않으면 이미 나도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아무튼 이런 환경들을 접하면서 나는 이곳에 오고 어린 시절의 그런 장면들을 문득문득 나도 모르게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장면들을 연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방향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한참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주변에 가축을 기르는 데가 딱히 없는 것 같아. 어디서 이렇게 분뇨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밭이나 논에다가 이 분뇨를 뿌려서 그런가. 이것도 좀 분뇨를 쌓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뭐 주변에 가축을 기르는 데가 있어서 그런 거야. 분뇨를 뿌려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산책을 몇 번 했지만 가축을 기르는 그런 축사가 없던데. 하긴 예전에 시골에도 축사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그 분뇨를 뿌리면 분뇨 냄새가 심하게 나긴 했어. 어느 날은 이 냄새가 심한 날이 있고 아닌 날이 있는데, 특히나 날씨가 흐린 날은 좀 심하더라고. 오늘은 그래도 덜한 편이야. 사람이 사는 집인가 아닌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뭐 먹을 건 하나도 안 사왔어. 다음 주도 이번 주처럼 날씨가 쌀쌀하려나? 영상은 여기까지 맞춰야 되겠네. 숙소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44분이나 걸렸나? 이상